예. 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지수는 뭐 여전히 지수는 큰 재미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대형주가 또 이렇게 못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주들 위주로 많이 움직였고, 중형주라기보다는 그냥 소형주에서 이제 테마주들이 한 번에 이렇게 쭉 많이 뽑는 게 아니라 적당히 올라가다가 이제 뭐 개주 달리기 하듯이 또 다른 종목으로 좀 바뀌고 또 다음 차례 또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무슨 관람차 아시죠? 관람차. 여기 뭐 큰 유원지라든지 어디 놀이동산 가면 그 천천히 이렇게 도는 빙글빙글 도는 둥그런 그 관람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돌듯이 요즘에 종목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또 자기 차례가 오면 끝난 게 아니라 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는 간단하게 체크만 해드리고, 또 오늘 그 한동훈 테마주들이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어제도 얘기를 해드렸죠. 한동훈 테마주에 좀 변화가 있다. 기존에 많이 갔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새로운 거 찾아라. 물론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었지만 어제도 그 얘기했었고, 그죠? 근데 실제로 오늘 보면은 평상시에 못 갔던 한동훈 테마주들이 대거 올랐고요. 평상시에 잘 가던 오파스나 이런 것들은 반응도 안 했습니다. 진짜 무슨 전신마취한 것처럼 반응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쭉 한번 큰 맥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 이제 공부하는 거는 뭐 테마주뿐만 아니라 전체 그냥 뭐 전기전자 업종 뭐 이런 이제 주식 업종들이 있죠. 대표 업종들 공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역사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역사 공부를 재밌게 잘하려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크게 보면서 큰 맥락을 이렇게 딱딱딱 짚어 내려가면서 공부를 하면 이해도 쉽고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테마주뿐만 아니라 뭐 업종 이런 것들 이제 쭉 흐름을 읽어낼 때는 그렇게 역사 공부하듯이 하시면은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일단 뭐 바로 들어가죠.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양쪽 다 뭐 횡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그냥 보합에서 끝났고요. 코스닥도 0.25%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냥 뭐 옆으로 보합 이제 횡보하고 있죠, 그죠? 네. 크게 보면은 7월 달부터 3개월 동안 횡보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따지면요, 그죠? 더 크게 보면 4월 이후로 계속 횡보하고 있는 거죠. 저점은 조금씩 높여주면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쪽을 보시면 여기도 뭐 비슷해요. 네. 내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의 차이인데 3개월 이상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명 공포의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죠. 박스권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가둬놓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종목을 잘못 잡으면 그냥 좀 시간이 좀 많이 고생만 하는 거죠. 네. 또 고생해서 들고 있던 것도 여기서 버리면 또 수익 나는 걸 놓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여기서는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떨어지면요, 고민할 거 없어요. 뭐 할 거 뻔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계속 이제 지수가 올라가고 시장이 좋다, 분위기 좋다 그러면은 단기나 스윙하다가 중장기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좀 더 들고 가면 수익 많이 나니까. 근데 시장이 좀 흉악하고 사악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조금 올라오면 그 다음날 다 빠지고 괴롭다, 자꾸 떨어지는 추세다 그러면은 스윙 뭐 중장기보다는 단기나 스윙으로 그냥 적당히 끊어내고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횡보할 때가 가장 어려워요. 횡보할 때가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답답할 수도 있고 애매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단타를 쳐야 되는 건지 스윙으로 가야 되는 건지 중장기인지 헷갈리실 때가 있죠. 그러니까 횡보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 근데 개별주 테마주 하기에는 가장 좋은데 그건 이론이고요. 실제로 들어가서 주식을 하시면 되게 힘든 게 횡보 장세예요. 근데 잘 이제 개별주 테마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것도 횡보 장세고,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횡보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아니죠. 미국의 다우지수를 보시면 어때요? 잠깐만요. 자, 다우지수를 보시면 여기도 작년 말부터
그냥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인데 살짝 들었다가 놓은 박스권. 어쨌든 아직은 박스권이에요. 벗어난 걸로 보이긴 하지만 크게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그죠? 나스닥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아닌 것 같지만 여기도 크게 보면 낙폭에 따른 반등이었고요. 최근에 6, 7, 8, 3개월 동안 뭐 하고 있어요? 역시 횡보하고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증시, 독일을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지금 수개월째 횡보 박스죠. 프랑스도 박스. 다 그래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주 위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 똑같은 말 너무 자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럼 뭐예요? 똑같은 말 자주 하면 뭐예요? 응?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게 여러분들이 뭐 지적 수준이 낮아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강조하는 건데 자꾸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불안해하지 말라는데 계속 뉴스 보면서 불안해하고, 욕심내지 말라는데 계속 차트 보면서 아, 더 갈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욕심내고 있고, 그냥 자꾸 이제 본의 아니게 잔소리를 하는 건데, 중요하니까 자꾸 강조를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강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자꾸 잔소리 한다고 뭐라고 해요. 근데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를 줄이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전체 글로벌 증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지루한 횡보 장세다. 여기에서 이제 개별주나 소형주, 테마주를 수익 내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데 생각만큼 쉬운 건 아니다. 네. 하지만 노력하시면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기만 횡보하는 게 아니라 뭐 다 그래요. 요즘에 주유소 가면은 기름값이 그 전에 비해서 좀 올랐죠. 그렇죠? 오늘은 이제 환율이 좀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도 횡보고요. 국제유가가 좀 올랐다고 뭐 난리지기죠. 네. 여기도 그냥 횡보예요. 그냥 작년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어쨌든 횡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 그래서 전세계 증시, 그 다음에 원자재 동향 대부분 횡보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테마주들끼리 짧게 돌면서 상승을 해요. 대형주가 지금 이제 갈만한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또 중장기로 이제 들고 가기에도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소형주나 테마주 위주로 해서 짧게 돌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시면 돼요.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관람차. 뭐 에버랜드라든지 좀 유명한 유원지 가면은 관람차가 있지 않습니까? 빙글빙글 천천히 도는 거.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레방아도 괜찮은데 오늘은 관람차 뷰를 들죠. 테마주들이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일단 어떤 테마주들이 움직였는지 몇 개만 쭉 한번 볼게요. 큰 맥락만 한번 짚어볼게요. 어제 시간에서 삼성전기가 이제 저기 그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그것 때문에 어제 시간에서 뭐가 많이 갔냐면 카메라 모듈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많이 갔었는데 어제 그래서 뭐 옵트론텍 오늘도 상한가 갔죠. 네. 점상 깔끔하게 점상 갔어요. 근데 다 이제 낙폭과대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한가를 갖고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하죠. 천천히.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하면은 꼭 제가 말이 좀 빨라지거든요. 말이 빨라지면 마이크치 좀 흐려져가지고 네. 천천히 할게요. 네. 뒤에 뭐 쫓아오는 거 없으니까 그죠? 네. 자 보죠. 옵트론텍 그죠? 점상한가 같고 카메라 모듈 뭐 그쪽이에요. 근데 참 요 종목들 설명할 때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종목들이 요즘 올라갈 때 테마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 방에 나우아이비가 급등했거든요. 나우아이비가 초전도체도 되고요. 한동훈 테마주도 되고 그 다음에 AI 의료 쪽도 돼요. 네. AI 의료 쪽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AI 의료 테마주도 갔고요. 한동훈 테마주도 갔고요. 초전도체도 갔어요.
그럼 도대체 얘는 뭘로 갔을까요? 나우아이비가 오늘 우리 방 보여주목인데 장중에 상한가 갔다 왔거든요. 재료가 3개예요. 근데 3개 다 되거든 오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급등하는 테마주들을 잘 보면 이게 재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2중, 3중으로 이제 같이 나와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이럴 때 이제 테마주가 왜 올라가는지 쭉 설명할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약간 달라도 따지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우아이비 뭐 이걸로 갔으면 되는데, 이게 뭐 저 그거 아닌데, 전문가 맞아? 돌팔이 아니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본인은 1개를 알고 있고 난 10개를 알고 있는데, 1개 알고 있는 사람이 10개 알고 있는 사람을 막 이제 저기 평가하거든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요즘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종목들이 한 가지 테마로만 가는 게 아니라 두세 개가 겹쳐서 가요. 오늘도 저희 회원이 물어봤어요. 나우아이비가 오늘 초전도체로 가는 겁니까? 한동훈입니까? 제가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리까리합니다. 아리송하다. 근데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의료 AI로 갔다고 또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 그게 맞고, 왜 그런지는 뒤에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자율주행차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옵트론텍이 자율주행차도 되고요, 카메라 모듈 쪽 테마주도 돼요. 2개 다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파워로직스라고 있어요. 파워로직스가 오늘 14% 급등 마감했거든요. 최근에 이게 뭐였죠? 초전도체 대장주 중에 하나였죠. 맞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카메라 모듈 쪽도 돼요. 네, 카메라 모듈 된다니까.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쪽에서 또 급등한 게 11% 급등한 게 있거든요. 오비고. 근데 차트를 보면 어때요? 엄청나게 망가졌다가 올라오는 거죠. 불쌍한 친구예요. 그래서 어쨌든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뭐 유니트론텍, 네, 이런 것들도 최근에 구덩이를 푹 파놨다가 올라왔죠. 뭘까요? 자율주행. 그리고 카메라 한 2-3개씩만 볼게요. 네, 카메라 모듈 쪽에 호아시아 CM 18% 급등. 자, 이것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주식이죠, 최근에. 네, 그러다가 오늘 시원하게 18% 급등. 카메라 모듈. 요즘에는 뭐 붙잡을 거 있으면은 그냥 다 올라와요. 캠시스. 아침에 시작은 좋았으나 음봉으로 마감했죠. 그래도 전날 대비 10%나 올려줬네요, 그죠? 카메라 모듈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꽤 올라왔는데, 로봇 관련주 중에서 V1텍이라고 있어요. 이건 산업용 협동 로봇 그쪽인데 신고가가 나가는 게 하나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PJ전자. 자,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들었다 놨다 하다가 치고 나오죠. 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있죠. 자, 이게 그 초전도체 우두머리 중에 하나였는데, 이 친구는 차트가 거의 안 깨지고 아직 떠 있어요. 다 아까 저기 파워로직스처럼 다 박살나 있는데, 파워로직스 이런 거 보시면 어때요? 자, 축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저기잖아요, 초전도체. 다 이런 식으로 다 박살났는데 신성 델타테크는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살짝. 그래서 초전도체로도 움직였지만 이게 산업용 로봇도 됩니다. 실제로 오늘 로봇 관련주 많이 갔거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 많이 했었죠. 이런 것들도 오늘 신고가도 났고, 스맥. 앞에서 로봇주, 원래 옛날에 10년 전에 로봇 테마주가 처음 튀어나왔을 때 그때 대장이 누구였냐면 스맥이랑 TPC였어요. 스맥이 대장주였는데 올해 초에는 못 가더라고요. 2차전지에 치여가지고 투매 나왔다가 지금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앞에서 못 갔는데 지금 대장 역할 좀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로봇도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많이 두각을 못 나타내던 종목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 뒤에서 설명할 한동훈 테마주들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초전도체 관련주들 중에 아까 파워로직스하고 신성 델타테크는 보셨고, 덕성을 보죠. 덕성이 14% 급등했죠. 저번에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건 사는 게 아니라고. 지금도 저는 이런 거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어제 샀으면 오늘 14% 20% 수익 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물리면 약이 없다니까요. 아니 여기 말고도 14% 수익 낼 때 많이 있으니까 이런 데 가서 목숨 걸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아셨죠? 근데 이쪽은 아무튼 조금 오늘 움직이긴 했어요. 처음에 가장 세게 올라간 게 선암이죠. 선암 같은 경우에는 오늘 4%밖에 안 올라갔어요. 거래도 별로 없고, 장중에 최대한 12%까지 올라갔는데 그냥 4%로 끝났는데, 그렇죠? 우선 진짜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됐죠. 자, 그리고 또 뭐냐면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간 게 LG 마그나가 뭐 헝가리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구축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1월부터 7월까지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뭐 49% 성장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도 좀 움직였는데, 아까 보시면 파워로직스하고 신성 델타테크도 원래는 뭐였다? 원래는 2차전지였어요.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오늘 상한가 한 게 동아기업이거든요. 자, 근데 어디서 튀어나와요? 낙폭과대주에서 상한가가 나오죠. 아까 V1텍 있잖아요. V1텍도 2차전지예요. 파워로직스도 신성 델타테크도 2차전지.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도대체 오늘 그러면 파워로직스하고 신성 델타테크는 2차전지로 간 건가요? 아니면 아까 초전도체로 간 건가요? 아니면 카메라 모듈이나 자율주행으로 간 건가요? 헷갈리시죠? 모르겠는 거라.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좋은 거라니까요. 작년 이맘때 어땠는 줄 아세요? 작년 이맘때 미국 연준 의장이 말을 너무 진짜 거시기하게 해가지고 맨날 폭락 나왔어요. 맨날 폭락이 안 나오는 날 이게 재료가 나오잖아요. 재료가 옛날 같았으면 점상한가 갈 재료였는데, 그런 재료가 1개, 2개, 3개, 4개가 나와도 종목들이 안 갔어요. 안 갔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갔어요. 상한가 2-3개 나올 재료인데 10% 정도 올라가다 말고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뭘로 간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어때요, 그죠? 네. 근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저처럼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냥 쿨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저도 헷갈립니다. 네.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가요. 이걸로 가든 저걸로 가든. 네. 요즘에는 한 가지 재료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쳐서 가고 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올라왔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으세요. 팔았는데 또 가거나 왜 올라왔는지 몰라서 답답하면 되게 힘드시겠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뭐 2차전지가 왔으니까 전기차, 그 다음에 뭐 리튬 관련주들도 올라갔겠죠. 오늘 그 포스코 엠텍이라고 하시죠. 오랜만에 포스코 엠텍이 한 10% 올랐어요. 리튬. 그러니까 이제 그거와 관련된 뭐 지오릿 에너지 이런 것들도 반등이 살짝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면 낙폭과대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갔어요. 삼성전자가 막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갑자기 6% 급등했잖아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또 바로 뚫겠어요, 앞에를. 그죠? 그리고 이제 못 가고 이틀 딱 이렇게 쉬니까 대번 테마주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그 장중에 이제 보안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보안주.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보안주들이 또 급등했어요. 보안주들이 급등한 이유가 과기정통부에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 부처에서 그냥 말 그대로 회의를 연 거죠. 네. 당연히 이제 뭐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고 뭐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냥 뭐
공무원분들이 이제 열심히 그분들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신 거죠. 그쵸? 네. 그랬더니 이제 그걸 핑계로 이제 보안주들이 급등했는데 오늘의 1등이 누구냐? 디지캡입니다. 근데 디지캡은 뭐죠? 한동훈. 어제 신용이 많이 늘어나서 걱정이다. 어제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디지캡이 오늘 거래를 터트리면서 악고점을 제끼면서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27%까지 급등했는데 끝날 때는 20%. 뭐 그래도 뭐 많이 남겨놨죠, 그죠? 나우아이비가 상한가 가는 걸 보고 따라 붙다가 나우아이비가 상한가가 풀리니까 뒤로 같이 밀려버렸어요. 태양금속 급등도 했고 태양금속도 아까 급등했었죠. 근데 아무튼 가다가 말았는데 이게 한동훈 테마주로 간 것도 맞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과학기 정통부에서 발표한 그 보안 그것 때문에 간 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거든.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저는 너무 좋은 게 막 재료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모니터랩 이거 보안주예요. 자, 낙폭과대주죠. 신규 상장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진짜 처절하게 떨어지다가 고점 대비 뭐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났었어요. 3분의 1 토막 났다가 지금 3분의 1 토막이 뭐예요? 거의 4분의 1 토막이었구나. 그리고 지금 으쌰으쌰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 급등 마감. 그 다음에 이제 센즈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건데 뭐 고점 대비 뭐 이것도 뭐 거의 뭐 3분의 1 이상 떨어졌다가 저게 열심히 돌아와서 올리고 있죠. 보안주도 괜찮아요. 이런 걸 근데 사시는 건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왜겠어요? 신규 상장주는 함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갔죠. 그리고 시간에서도 또 많이 갔어요. 그리고 또 뭐가 갔겠어요? 네, 뭐 반도체 장비주들 올라간 게 있고 뭐 그런데 그쪽은 넘어가고 이제 한동훈 테마주 얘기로 넘어가죠.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 오늘 많이 간 게 누구냐면 일단 상한가를 간 거는 노을이에요. 차트를 좀 딴 바꿀게요. 한동훈 테마주로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간 게 노을인데 물론 노을도 다른 재료가 있어요. 그것도 의료 AI 뭐 소프트웨어 뭐 그쪽 얘기가 나와서 상한가를 갔다라고 하는데 노을이 한동훈 테마주가 맞죠. 여기서 대장까지는 아니고 후발주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7월 달에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하한가에 가버렸어요. 왜냐면 유상증자 그 발행 가격이 굉장히 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락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회사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회사에서 올렸다는 게 뭐 부정한 방법으로 올렸다 그게 아니라 뭐 자꾸 이제 기업에서 공시도 내고 주가 부양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주주들한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더니 엊그제 그 금요일날 양봉 하나 나오고 오늘 상한가 가버렸어요. 저도 놀랐어요. 이게 유상증자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락하면 회복하기가 사실 힘든데 두 달 만에 거의 2달이죠? 2달 만에 회복시켜버렸어요. 굉장히 셉니다. 여기 보면 앞에 여기잖아요. 여기가 한동훈 테마주로 급등했을 때 고점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 그 밑에도 매물대가 있겠죠? 여기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거래도 별로 없는데 여기 훨씬 많잖아요. 네. 뚫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노을이 이제 뭐 의료 뭐 AI 소프트웨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플랫폼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맞아요. 맞는데 한동훈 테마주도 맞다고. 그러니까 한동훈 테마주가 지금 후발주자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다 따르게 해서 올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태양금속. 태양금속이 오늘 장중에 급등했었죠. 그래서 아까 이게 한 27%까지 급등했었어요. 끝날 때는 17%로 끝났고 잘 가고 있어요. 근데 태양금속은 왜 가는지조차도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간다니까. 제일 무서운 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한동훈 테마주로 추정을 할 뿐이죠. 근데 한동훈 테마주가 맞거든요. 이게 그 오파스넷이 작년 12월 달에 그렇게 잘 갈 때, 이번 5월 달에 그렇게 잘 갈 때, 태양금속은 이게 딸랑 이게 다였어요. 그 당시 오파스넷이 어떻게 갈게요? 이만큼 2배씩 갈 때
상한가 휘날리면서 이렇게 갈 때 태양금속은 뭐 했느냐, 이게 다였다고. 이게 다였어. 그 당시에 오리콤이 확 그냥 솟구칠 때 그냥 태양금속은 이게 다였다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올라가요. 노을 있잖아요. 노을 딸랑 요거 5월달에 요거 이게 다요. 그 종목들이 뒤에서 상한가 치면서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디지캡이 12월달에 요만큼 양봉 하나 나오다 말았고요. 여기도 그냥 다 고만고만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거래를 터트리면서 막 오네. 누가 여기서 장대 연봉을 때렸는지 모르겠으나 이것만 아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죠. 그죠? 이런 게 가고 있고, 나우아이비 이게 저희 방에서 오늘 팔았어요. 상한가 풀리자마자 대박 확 던져버렸어요. 보고 있다가 회원들한테 미리 예고하고 있다가 팔아버렸어요. 나우아이비 상세한 얘기 좀 뒤에서 또 해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최근에 기존에 사놓은 물량이 있었고, 최근에 8월달에 두 번 추천했는데 8월 16일날 여기 1100원에서 1100원대에서 추천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날 여기서 말일날 한 번 더 추천했어요. 처음에 추천할 때는 한동훈 테마주로 추천했고요. 그 다음에 추천할 때는 여기서는 초전도체, 그 다음에 여기서 추천할 때는 한동훈으로. 맞죠? 네. 아니 왜 생뚱맞게 초전도체냐. 자 보세요. 나우아이비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나우아이비가 원래 뭐하는 회사냐면 뒤에 IB라고 붙어있죠. 그러니까 창투사라고 보시면 돼요. 나우아이비 잠깐만요. 자, 업종 분류가 뭘로 되어 있죠? 투자금융, 여신금융업 이걸로 되어 있죠. 자, 투자조합 및 PEF 운용한다. 2007년 8월에 설립되어서 어쩌고저쩌고 그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에 투자하는 창투사라고 보시면 돼요. 벤처 투자라고 합니다. 펀드 운용도 하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다 팔았으니까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사놨냐면 한동훈 테마주도 돼요. 근데 이게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나우아이비가 움직였었고요. 크게 가진 않았어요. 근데 움직이긴 했다니까. 그리고 맥신 관련주가 급등할 때도 나우아이비가 움직였었어요. 왜 그럴까요? 창투사의 특징이 뭐예요? 벤처기업에 자금을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투자? 그러면 바이오주가 갈 때, 아니면 맥신, 초전도체, 양자컴퓨터, 의료 AI 이런 이제 벤처 쪽에 관련주들이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창투사가 가요. 그쪽에 관련돼서 뭐 지분 투자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뒤져보면 거의 다 나와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초전도체로 냈는데 그게 먹혔었어요. 근데 이제 크게 가진 않았죠. 초전도체로 이제 뭐 한 20-30% 수익이 날 만큼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안 팔고 냅두고 있다가 오늘 1100원에 사놓은 거 먼저 팔고, 그 뒤에 1300원에 사놓은 거 상한가 부를 때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팔방미인인 거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네. 오늘은 이제 아까 뭘로 갔다고요? 네. 의료 AI. 거기엔 투자 안 했겠어요? 했겠죠, 당연히. 응? 요즘 거기가 대세인데,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었어요. 깔끔하게. 회원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 넘어서 쫙 올라갔어요. 상한가 갔는데 딱 10분 정도 견디다가 풀려버리더라고요. 풀리자마자 다 전략 매도하라고 했어요. 전략 매도.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놨어요. 상한가 들어갈 때 상한가 풀리면 절반 매도해라. 문자 보내드리고, 상한가 풀렸을 때 상한가 풀렸다라고 문자 보내드렸고, 그리고 그 이어서 전략 매도하라고 그냥 매도선 다 내버렸어요. 끝. 왜 그랬냐고요? 상한가를 가서 이제 다 좋은데 여기서 이게 풀려버리면 대량거래 터질 게 뻔하거든요.
2년 전에 윤석열 테마주로 이만큼 올라올 때 터진 거래량 다음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던져버렸어요. 왜냐면 계속 얘기해드리겠지만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 아직 안 간 게 많거든요. 새로운 게 많아서 그쪽 걸 쭉 살라고 팔아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엉덩이 깔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뭐 다시 올라갈 때 수익을 내면 되겠지만 피곤하고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그렇게 하려면 피곤해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전혀 이게 무방이니까 뭐 다 듣는 데서 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우리 회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고. 특히 문자반 회원들 낮에 방송 못 보시니까. 아까 매도 사인이 나갈 때 오분목으로 봅시다. 매도 사인이 나갈 때 요쯤에서 한번 나갔죠. 1100원에 산 건 여기서 좀 팔으라고. 그리고 상한가 가고 나서 다 팔아버렸잖아요. 풀릴 때. 그죠? 여기서 왜 팔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오전에 방송할 때 미리 얘기를 했어요. 1100원에 사는 건 좀 팔고 싶다. 그게 한 10시쯤에 얘기했겠죠. 그죠? 방송을 10시, 오전 방송은 한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하니까 이때쯤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1100원에 사는 거는 물량을 좀 줄여놓긴 했는데 그거는 여기 좀 다 팔고 싶다. 그 얘기를 미리 했었어요. 네. 그러고 있다가 2시간 있다가 팔았는데 왜 그랬냐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자꾸 버벅거리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올라가는데 뭐가 자꾸 버벅버벅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디 돌파를 못하고 버벅버벅거릴 때 일반적인 개인들이나 초짜 리딩하는 사람도 있어요. 초본대 리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이거를 더 막 회원들한테 사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뚫어줍시다. 저기 있는 매물대 우리가 뚫어야 된다. 돌격 그래요. 다 사.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얻어맞거든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랬어요. 팔으라고. 그리고 나서 한 2, 3분 몇 분 출렁출렁이다가 우리 방 물량이 좀 나왔겠죠. 근데 그런 출렁출렁이다가 얼마 안 지나서 돈이 확 들어오면서 뽑아버린 거예요. 네, 돌파를 못하고 있을 때 있죠. 그때는 물량을 조금 내주는데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방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알아요. 매도 사인을 살짝 내요. 특정 조금만 나가게끔. 우리 회원들이 1,300원 정도 산 사람들 훨씬 많을걸요? 그쵸? 네. 1,100원보다 1,300원 산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1,100원대에 사는 물량 얼마 안 된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쪽을 먼저 날려버린 거예요. 약간 출렁이다가 한 2, 30분 지나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목가창 바뀌면서. 이해가세요? 그리고 상한가 지켜하는 거예요. 물량을 내주니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원들은 나중에 매도 사인 나올 때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라이브 회원이시면 설명을 다 들을 수 있는데 문자번 회원들은 그렇게 못 하시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매도의 기술이에요. 일반 저기하고 다르게 하죠.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거 막 어설프게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어설프게 따라 하시면은 안 돼 이거. 오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회원들하고 이게 신뢰관계가 있어야 회원들이 잘 따라해주지 신뢰관계 없으면 안 합니다. 저희 방에서 이제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알아요. 왜 매도 사인 내는지. 이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잘 갔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한동훈도 되고 의료 AI 뭐 그쪽도 되고 그리고 초전도체도 되고 맥신도 됐어요. 아무튼 오늘 쿨하게 다 팔아버렸습니다. 다 팔고 다른 데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한동훈 테마주 자 보세요. 노을이 유상증자 맞고 자 이건 진짜 꿈도 못 꿀 건데 무슨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태양금속 그렇게 못 가고서 처져 있던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비지캡 장대음봉만 안 맞아 이게 거리가 있는 음봉인데 이것도 제끼면서 올라온 거니까 지금. 이것만 아니었으면 뭐 벌써 역진가 있지 않겠어요? 좀 아깝죠, 그죠? 네. 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치고 나오는 거예요. 나우아이비 이런 게. 나우아이비. 네? 아유, 못 갔었다니까. 12월 달에 이거 딴 걸로 갔어, 딴 거. 근데 창투자 갈 때. 그러고 딴 걸로 갔어. 5월 달에는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5월 가지도 못했어, 한동안. 그러다가 요번에 치고 나가는 거예요. 거래 터트리면서.
근데 정작 한동훈 테마주 우두머리 오파슨에서 뭐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전신마취 당한 것 같다. 아예 움직이질 않았어요. 누가 보면 한동훈 테마주 안 갔는 줄 알고 있어요. 아예 안 움직였다니까. 거래도 없어요. 올라가다가 뭐 걸린 게 아니고 그냥 안 갔어요. 그냥 오리콩 뒷짐지고 이러고 있다. 그 시용 많이 들었죠, 그죠? 디지캡은 다행히 올라갔는데 얘는 못 올라가죠. 아예 움직이질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3%가 뭐예요? 3%가 응? 부방 있죠, 부방. 이게 다예요. 부방은 그나마 좀 낫지. 4%. 사람들이 이거 많이 샀겠죠, 그죠? 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못 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금비 있죠? 이 바닥에서 5%밖에 못 오르고 거래가 없어요. 오늘 금비의 전체 거래량이 9천 만주가 아니고 9,448주예요. 만주도 안 돼. 물론 9만원짜리니까 감안하면 되겠죠. 그래도 만주도 안 돼.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한동훈 테마 안 간 줄 알겠어요. 제가 어제 테테테 그리면서 막 씹었던, 그죠? 껌 씹듯이 어제 막 씹었던 종목이잖아요. 극동유화. 얘도 6% 올라갔어요. 극동유화가 다른 한동훈 테마주 갈 때 진짜 못 갔어요. 윤석열 테마주로는 이만큼 갔었는데 안 가더라니까 가면 갈수록. 근데 그렇게 안 가던 이 왼수도 오늘 6%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까지는 아니고 거의 모르는 한익스프레스, 이 친구도 오늘 12%까지 급등했고 6%는 남기고 끝났습니다. 이렇다니까요.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오파스넷이랑 오리콘, 부방, 금비, 이게 뭔지 아세요? 최근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린 한동훈 테마주, 그리고 더 갈까봐 못 팔고 있는 한동훈 테마, 더 갈까봐 매수한 한동훈 테마주, 이쪽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나와입이나 노을이나 디지캡은 상대적으로 안 왔다는 거예요. 왜? 왜겠어요? 이미 테마주가 뜬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대정주 잡으려고 비싼 걸 샀겠죠. 유명한 걸 샀겠죠. 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가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오파스넷이랑 오리콘이 아예 반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테마주가 한동훈 테마주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제가 어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윤석열 테마주 때도 그랬다고. 윤석열 씨 테마주가 윤석열 대통령 호칭 안 쓴다고 혼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저 어지간하면 대통령 호칭 써요. 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또 호칭 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그 2021년도에 윤석열 테마주가 바뀌었었어요. 원래 테마주가 제가 어제 은근히 힌트 드렸는데 오파스넷처럼 가다가 멈추고 당겨갔어요. 내가 상세한 얘기는 안 해드린다 그랬죠 어제? 제 노하우니까. 노루홀딩스하고 노루포인트 우선주가 그냥 가는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 그때도 그랬다니까. 똑같다니까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말을 안 믿는 거지. 왜겠어요? 2년 전에 3년 전에 그 경험을 해봤어야 되는데 못 해봤으니까. 대선주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편하게 하시고, 혼자 하시면 지금 돈 못 벌어요. 어지간하면 혼자서 이제 비용 아끼시면서 하라고 할 텐데, 가능하면 하라고 할 텐데, 혼자 하시면은 돈만 까먹고 남는 것도 없어요. 그 줄어든 다음에 들어오지 마시고. 네? 들어오실 거면 빨리 들어오시라니까. 나와입이 깔끔하게 매도 사인 촥 내잖아요. 오늘 회원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회원들이 나와입이 전량 매도했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뭔지 아세요? 그만큼 우리 방에서 무지하게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들고 있었어요. 제가 많이 사라고 한 적은 없는데 회원들이 이제 많이 산 거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제가 방금 한 얘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한동훈 테마주 좋게 얘기해줘도 한익스프레스나 나와이비 같은 거 얘기 안 해줘서 우리 못 샀다. 응? 왜 얘기 안 해줬냐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태양광속도 얘기 안 했죠? 저희 갖고 다 팔았잖아요. 지금. 제가 그걸 여기서 왜 얘기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얘기를 했으면 저 종목이 저렇게 갔겠습니까? 다 박살났겠지. 안 그래요? 네.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무방에서 이렇게 거래도 없는 종목들을 함부로 얘기하죠. 그러면 다 망가져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가요. 태양금속을 저희 방에서 마지막 추천당한 게 어딘 줄 아세요? 여기에요. 1,500원에서 추천했거든요. 마지막 추천 나온 게. 여기서 추천해서 샀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샀다 칩시다. 여기서 이거 누가 뭘 믿고 이거 샀겠어요, 그죠? 근데 사시겠냐고 이거. 샀다고 쳐요. 응? 샀다고 치자고요. 비중 조절 잘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올라올 때 끝까지 견디실 수 있겠어요? 못 견뎌요. 혼자서 못 견뎌요. 그리고 오파스넷 저희 단톡방에서 나갔다 그랬죠? 어디에서? 여기서 나갔다 그랬죠. 수익 다 냈어요. 이것도 50% 상승. 급동류와 하도 버벅거려서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팔고 어디로 갔냐? 예, 나와이비 간 거예요. 일로 돈을 모른 거예요. 8월 중순, 8월 말. 어쨌든 수익 잘 내고 철수. 근데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제 무방에 나와가지고 너무 나와이비가 보시라고 바닥에서 이름도 그럴싸하고 1,000원짜리 한동훈 후발주자 대장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이 종목은 떨어지는 거예요. 가겠냐고요. 당연히 안 가지. 가겠냐고요. 당연히 안 가요. 회원들한테도 추천해놓고 너무 많이 사지 말라고 맨날 그 소리 하는데 무방에서 이런 거 추천하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원들은 우리 회원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저는 저대로 다 힘들어요. 또 세력은 또 문제예요. 세력도 힘들지. 그러니까 자기 방 추천주를 무방 회원들한테 공개한다? 수익도 안 냈는데 공개한다? 미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또 그걸 듣고 욕심내서 막 비중 지르는 사람, 둘 다 미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종목 추천 함부로 하면은 개인이건 전문가건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돈을 안 받아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데서 사니까. 이거 어떻게 줘요, 여기서? 응? 안 그래요? 네. 노을도 옛날에 여기서 샀어요. 이걸 여기서 어떻게 줘요? 거래도 없는데. 거래 없는 데서 뭘 추천하면 그냥 박살납니다. 네. 우리 사기도 힘든데. 우리도 조심조심 사는데.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예 종목들을 저희 방에서 안 사더라도 얘기도 안 했어요. 언젠가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안 산 거라고 해서 막 얘기를 해버리면 망가뜨릴 테니까. 그러면 제가 그쪽 종목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들하고 약간 좀 성향이 다르죠.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 전문가도 사람이라서 각자 이제 스타일이 있는데 제 스타일은 이렇다 이거예요. 근데 스타일을 떠나서 자기 방 추천주를 무방에서 수익도 안 나는데 공개한다? 그건 왜 그러냐면 회원 가입을 좀 많이 받고 싶으니까 그런 욕심이 나니까 이제 그런 무리수를 두는데 그러면 다 힘듭니다. 우리 회원, 무방 회원, 전문가, 세력까지 다 힘들고요. 그래갖고 안 가고 막 힘들잖아요. 그럼 또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또 난리를 지을 거 아니야, 난리를. 네? 난리를 지을 거 아니야, 난리를.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종목들을 아무튼 편안하게 잘 바닥에서 사시면 돼요. 그래서 한동안 테마주는 바닥에 있는 것들도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근데 확실하게 이제 아시겠죠? 테마주가 돌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쵸? 네. 그 앞에서 많이 갔던 거는 못 가고 이제 새로운 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잊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네. 지금 테마주들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아까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 다른 것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벌써 또 시간이 또 9시가 다 됐네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대형주 말고 소형주 위주의 테마주 위주의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시면 딱 좋으니까 열심히 좀 더 노력하셔갖고 수익률을 많이 끌어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 남겨둘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이제 항상 제 뒤에 이어서 방송을 하시는데 김 실장님이 그 테마주를 되게 잘하세요. 소문이 나가지고 사무실에서 섭외해서 이제 전문가로 이제 초빙하신 분인데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송 끝나고
어지간하면 들어가서 들으면서 한번 보세요. 오늘은 아까 뭐 매도 타이밍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네 여기 나오죠. 잠깐만요. 최근 급등 테마주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보세요. 이분이 매도를 굉장히 잘하세요. 테마주를 오래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테마주 매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아까 우리도 나가입이 잘 팔았지만 저분도 뭐 정말 매도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노하우를 좀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많이들 들어가서 보시고요. 아무튼 이제 여름이 낮에는 좀 많이 더운데 내일부터인가 아침에 되게 온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럴 때 환절기에 또 감기도 많이 걸리실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프시면 안 됩니다. 네, 주식은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체력이 버텨야 되거든요. 아셨죠?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